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입니다. 이한열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발뉴스 제6회 3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뉴스의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박현아 진행자는 어디로 간 거예요? 박현아 어디 갔어? 박현아. 뭐야 이거? 아우 너무 편해. 아우 멍석 너무 편해요. 아니 세상에 누워서 하는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멍석 토크장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너무 편하셨군요. 네, 순간 전 화보 촬영 현장인 줄 알았어요. 네, 제 안방처럼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멍석을 안방처럼 여기고 있는 발레스 안방마님 새끼네 곽현아예요. 예. 네, 저는 멍석처럼 아니 똑바로 읽어봐요. 써줘도 못 읽어. 들어가세요. 멍석처럼 포근한 남자 이런 거 좀 그만 시켜. 이러고 해야 듣는다. 그렇네. 나의 근데 눈도. 춤춰야지. 멍석처럼 포근한 남자라고 두드러기 알러지 생기는 이게 뭐? 아까 바나나도 드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멍석처럼 포근한 남자 이상호. 야, 이런 건 정말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발루스의 지성 담당 피부는 건성 서유성입니다. 야, 근데 저희가 오늘 발뉴스 6회에 네네. 이제 3부 거의 절정을 향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요. 1부, 2부, 3부 정말 오늘 정말 생전 처음 해본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바나나도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고 네. 바나나 이렇게 살짝만 그 다음에 네. 조금 전에는 또 우리 춤도 췄어요. 네. 네. 혹시 카메라 앞에서 춤춰보신 적 있으세요? 카메라가 아니고도 네. 평소에도 춤을 춰봤습니다. 전혀 처음 춰보신 아니 저도 네. 이렇게 고령의 백댄서 두고 춤추긴 처음이에요. 합쳐서 100살이야. 아니 100살 넘나? 여하튼 네. 좋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뭐 네 계속해서 6회 3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 방송 내용 빠르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부, 2부, 3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1부에서는요. 네. 제가 발뉴스 개수식 실황 그리고 전두환 재판을 저희가 중계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네. 삼성 형제의 난 유산 다툼 그 법정 소송과 또 제 사이코 신곡 또 라이브를 한번 들려드렸죠. 100세 두렸죠. 100세 백댄서들과 함께. 네. 자, 3부는 3부에서는 여러분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 청와대 비밀 문건이죠.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제2탄 저희가 중계해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MBC 노조 탄압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삼아 추진했다는 충격적인 물증을 저희가 또 보도해드릴 네, 예정입니다. 멍석 위에서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충격이네요. 네, 그리고 또 네, 맞아. 빠뜨리면 안 되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로 발뉴스의 기둥. 저의 은교, 네, 서혜성 교수님의 3분 직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혜성 교수님 너무 은교라 그러면 좋아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이게 뭐가 나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저 발뉴스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또 좀. 네, 여러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문제는 전파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문자 같은 거 보내셔도 좋고 요새 또 카카오톡 돈도 안 드니까 좀 보내시고 그리고 뭐 당연히 따따따고발뉴스닷컴 치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똑같이 고발뉴스 치시면 됩니다. 그보다 입에 중요한 뱉어, 거, 입에.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력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배너를 누르시는 겁니다. 배너를 누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동지. 그러니까 배너- 여러분 대개 기업엔 투자만 되시지 동지는 못 됩니다. 근데 여기는 투자자도 되시고 동지도 되시는 겁니다. 동지적 그리고, 투자자. 예. 그리고 더 많은 고발뉴스가 더 발전하는 거죠. 네. 고발뉴스 길이도 길어지고 그리고 뭐 새끼냐 하나 더 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안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뭔가 질이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잠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혜성 교수님 말씀대로 정기 구독 누르시는 분들은 8월 중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쇼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그때 설레요. 우선적으로 앞줄에 모실까요? 이거 그래야죠. 예. 아니 뭐 그보다 먼저 제초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앞뒤에 앉으셔야 돼요. 귀하게 저희가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은 뉴스니까 뉴스 또 네.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지난번에 그 문화 균형화 전략.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문화 권력 빼면 안 되지.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네. 말도 참 그렇게 만들었어. 이거 너무 어려워. 말만 어렵게 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실로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이분 오늘 또 추가 보도 해주셔야죠. 좋습니다. 지난주에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방송에 나가고 나서
민주당에서 김한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청래 의원을 간사로 하는 대규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저희 발뉴스의 책임 더 막중하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차 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토벌 작전을 벌였다. 청와대 민정실, 국정원, 문화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됐고 지휘자는 다름 아닌 그분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청와대 보고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폭로한 지난주 발뉴스 5회가 방송되고 얼굴 짱큰 얼짱 정치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관련 대정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수구 기득권 매체를 제외한 전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국민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4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10명 규모로 거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무근이라면서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이는 보고서에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고 주무부서인 기획관리비서관실은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없어서 모르겠답니다. 청와대의 무책임한 반응을 지켜본 제보자 M, 그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부인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에 첨부됐던 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이라는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 뿐입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사업 하나하나마다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를 포함한 구체적 소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먼저 싱크탱크 지원을 위해 3억 5천, 임대료까지 지원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간 실행기관 설립을 위해 33억 6천만 원, 여기에는 2억 원대 임대료를 지원하자고 돼 있습니다. 문화펀드 조성 항목에는 현재 영화진흥기금 중 여유자금이 2,483억 원이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별도 재원 투입 없이도 1,000억 원대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 2개월 만에 실제로 영진이는 뜬금없이 침체된 한국 영화를 살리겠다며 800억짜리 신규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깨알같이 추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건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예산은 35억 원, 대학과 동아리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원을 끊기 위해 10개 대학에 5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보자 M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1차 문건에 이어서 2차 문건도 건넸습니다. 첫 보고서 작성 뒤 한 달간의 진행 상황이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웃듯 한가운데 나라꽃 무궁화 문양이 선명합니다. 전달에 마련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토대로 12월까지 우파 문화권력 기반을 조성하자, 강화하자고 돼 있습니다. 연내에 우파 영화 제작 계획을 확정할 것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파 인재 발굴 사업 등을 이듬해 1월까지 추진하자면서 협회가 이를 수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협회라니요? 무슨 협회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정부 지원금 평가와 재조정도 협회의 비선 조직이 수시로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회는 뭐고 협회의 비선 조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발뉴스는 이 협회와 관련해서 놀랄만한 추가 제보를 받았고 현재 정밀 취재 중입니다. 우선 맛배기를 살짝 드리면 청와대가 비판적인 문화 세력을 축출하고 이른바 건전 문화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종의 외곽 단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기반으로 청와대를 관통하는 비선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좌측 상단의 비밀 문서임을 뜻하는 대외주의 표기가 선명합니다. 이 문건은 MB정부 중반인 2010년 4월 초 역시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국정과제나 주요 현안에 차질 없는 추진을 체크하기 위한 건데요. 초계암 전국으로 진척이 미흡한 국정과제 추진력을 폐가하자는 동료가 눈길을 끕니다. 세종시 발전한
당론화 등 9개 국정과제 사이로 6번째 미디어 선진화 및 방송 개혁이 적시돼 있습니다. 미디어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종편 선정을 진행할 것과 방송 개혁을 명분으로 MBC를 뜯어 고치자 하는 대목이 보입니다. 청와대가 독립적 공영방송인 MBC 내부 문제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아서 몰래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MBC의 김재철 사장이 내려온 이후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과 인사 조치를 강행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우령 당시 MBC 이사장이 이번 인사야말로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서 조인트를 까이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던 말이 결코 낭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물증인 셈입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문양 선명한 문건들은 계속 입수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문화 인사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피할 수 없는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노조 파괴 기도와 공영성 훼손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다는 내부 기밀 문건도 새롭게 밝혀졌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발 뉴스였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근데 어쩜 정말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조중동 신문에는 이게 절대 나지 않는 거죠. 동아일보에서는 찔끔 났어요. 찔끔? 네. 찔끔? 그래서 양심이 네. 과거에 그래도 동아일보인데 한번 기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죠. 그럼요. 예.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과 청와대에서 그 언론에 대해서 직접 통제했다고 하는 사실.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은 저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삼천 교육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전두환과 같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받은 일이다. 이것은 이걸로 이미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그 내용 안에 규율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이 사실상 임기가 종료되었다. 내용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단학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인 의미에서 이미 이자들은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두환 때는 보도 지침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건 보도 지침에 버금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도 지침을 통해서 기사의 구체적 내용들을 간섭했다면 이건 직접적으로 그 경영자, 또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 등등을 통해서 문화방송 MBC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킨 행위다. 언론 자유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우리 사회 이 진실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바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는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잠시 언론인들이 위임받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를 파괴했다. 이건 정말 이건 세계사적인 야만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BC의 경우에 비록 저는 이제 보직 해임 상태이긴 하지만 네.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공영성이 강한 훌륭한 언론인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체했다. 이런 그간의 의혹이 이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김재철 사장 즉각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게 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은교 서희성 교수님께서 네. 그 컬럼을 하나 쓰셨다면서요. 이명박은 전두환의 손자다. 쓰셨다고요? 뭐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행위로 보았을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눈치도 없고, 그리고 재주도 없고, 그리고 전두환 같은 최소한의 뭐라고 할까 전두환은 과외라도 금지시켰죠. 예컨대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못하는 정말 손잡벌되는 행위밖에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서혜성 교수님이 말씀이 조금 길어진다 네. 느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어서 저희가 서혜성의 3분 직서를 청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잠깐만요. 근데 이명박 너무 말씀 많이 하시면 3분 직서 하실 말씀이 없을까 봐.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군요.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씨는 양복 입은 전두환이다. 양복 입은 전두환. 예, 그리고 머리털 난 전두환이다. 제가 여러분 머리털 없으신 분들의 특별한 편견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대머리 저도 좋아해요. 저 전국 세잖아요.
이상호 기자가 좋아하는 그분이 특별히 좀 더 없으셔서 우리가 옛날에 놀릴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 놀리다 보니까 메모리 저 좋아 인간성 좋으세요. 네네 하여튼 이분이 그런 평가를 안 받고 퇴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 몇 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무슨 부탁?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해성의 3분 직설 정해 들어볼 텐데요. 혹시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 지금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교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안철수 교수 좋아요. 어떤 내용? 뭐 저는 안철수 교수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3분 동안 하실 말씀을 정의하신다면 안철수는 3초 뒤다. 3초 뒤다? 3초 뒤에 공개된다 그 얘기. 자, 좋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철수 교수는 누구 말이든지 끝까지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접 어떤 내용인지 안철수는 3초 뒤다. 서해성 교수의 3분 직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정당 정치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걷는 행보와 내용은 기존 정당인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행보가 기존 정치인과 같았다고 한다면 대중의 관심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적으로나 그가 살아온 행보로나 그가 말하고 있는 가치는 기존의 정치하고 다릅니다. 그는 수구 정당과 전통 야당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백신이 되고자 사회적 백신이 되고자 정치적 백신이 되고자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몹시 위험할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정치를 해본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했던 역사상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의 커다란 양보를 한 정치인이다. 그의 정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같이 책 한 권, 고작 TV에 50분 출연한 걸로 이렇게 많은 지지율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에게 제가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안철수 교수와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1980년 강조 항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으로 갈 것인가 강주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하숙방을 나왔다. 그런데 나는 그만 부산에 있는 집으로 가고 말았다. 그 일을 평생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5.16 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 차이에서 어느 것이 더 역사의식이 뚜렷하고 진실을 향해서 갈구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행보로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V3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근거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철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만났을 때 이 말을 처음 했는데요. 삼성을 한국의 동물원이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안철수가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엑스파일이 없는 사회, 엑스파일이 없는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대담을 통해서 밝힌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안철수,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표현이 부드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개혁 의지가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그러면서 언설은 언제나 부드러운 그를 따뜻한 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따뜻함만 보고 그리고 아직 칼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VC를 세상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훌륭한 기업을 길러온 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울시장을 양보한 일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으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사람이 따뜻한 칼이라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분 직설했습니다. 이야. 어머, 충성. 나의 인교 인정.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지켜봤잖아요. 계속 그 대본도 없이 줄줄줄줄줄 나와 그냥 저희가 운을 딱 띄웠더니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정말 실은 저는 대본이 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지식인이야. 그게 아니고요. 마치 등산을 가는데 꼭 정해진 길로만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봐 하는 멘트가 다 소설의 한 식구가
아, 네. 여기 뭐 연출에게 제가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카메라 좀 보라고. 네. 아, 그러니까요. 이 잘생긴 얼굴도 아니, 보여주시고. 근데 제가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나와. 아니 근데 말은 저렇게 잘하면서 왜 카메라 보라는 그 말을 못 듣냐고. 수줍어하니까 아직 소년의 그 감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은견은 소녀들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 뵈면 네네. 사실 주눅이 들어요. 저희는 말로 먹고 사는 방송 기자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서혜성 교수께서 그러시는데요. 발뉴스를 계속 보시면 말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네, 그리고 말을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더운 날 체온도 내려갑니다. 왜요? 왜요? 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의 크기가 몸의 온도를 실제 낮춥니다. 아. 밤에 그래서 왜 더울 때 산책하고 잠자면 열대야가 없어지거든요. 열대야가 있더라도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발루스를 보시면 여러분 진실에 감동해서 일단 마음으로 땀을 빼게 되는 거거든요. 열이 내려가죠 몸에. 마음으로 땀을 뺀다. 뭐 어떻게 이게 말을 해. 실제로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 특집 실제로 있는 겁니다. 체온이 실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독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예, 예. 읽는 좋은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발루스 같은데 이런 데 열정을 바쳐서 막 열심히 듣고 같이 좀 화도 내고 흥분도 하고 진실에 공감하고 그러면 체온이 실제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책을 많이 요새 읽을 책이 무지하게 많죠. 맞아요. 제가 이 안철수의 생각 야, 저도 읽었어요. 네.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야. 되게 근데 저도 특정 쉽게 후보 홍보 읽힐 수 아닙니까? 있는 책이에요. 예? 특정 후보. 아니요, 저는 아직 특정 후보니 아니고 작가를 아니시죠? 작가를 선전하는 거예요. 재정임 교수님. 아. 일부에서 보셨지만 저희 발뉴스 개관식 때 오셨어요. 네. 재정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네. 근데 이게 뭐 이거 그치면 안 되지. 이것도 덤불 하나- 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까? 아, 그거는 덤불 속에. 네. 아니, 꺼내요, 빨리. 덤불 속에 이게 들어 있어 뭐가요? 매주 뒤에 이거 뭐예요? 요거 그냥 원래 막걸리 잔인데요. 오늘 막걸리 토크가 없어가지고. 덤불 속에 이거. 여러분 아, 제가 아예 내가 꺼낼게요. 아니야. 아유, 왜 이러실까. 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덤불을 해치면서 박현아 배우가 저 책을 끄집어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엑스파일은 아직 덤불 속에 들어있다. 아직 역사 속에서 덤블링하고 있다. 예. 그죠? 뭔가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막 잔뜩 뭐가 쌓여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엑스파일의 진실에 한국 사회는 다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뭐 엑스파일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서 빨리 저희가 덤불 속으로 파헤쳐서 이 보물 같은 책들을 이렇게 좀 널리 알렸으면 실제로 그 좋겠어요. 세계적인 영화가 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나생문이라고 라쇼몽이라고 하는 라쇼몽. 라쇼몽이라는 그 영화가 카메라 한번 예, 보시면. 덤불 속에서라는 소설과 라쇼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합쳐서 그 영화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 덤불 속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7가지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본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는 프레임이 것이거든요. 다른 거예요? 예, 사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엑스파일은 아직 덤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엑스파일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200만 원입니까? 예? 200만 원? 뭐가요? 벌금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받았는데. 200만 원이면 나 그거 내고 말았지 그냥. 아, 그렇습니다. 화려하다. 자격 정지까지 받았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자격을 정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그렇게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그 많은 덤불을 해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덤불 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파일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파일을 읽으시는 겁니다. 읽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기요. 근데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거예요? 광고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거꾸로.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혜성 교수님, 우리 곽현아 씨 인기 절정의 검색력 그리고 지성인 건성인. 곽현아 씨의 은교 서혜성 교수님께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좀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진짜 진행을 했던 진짜 것 같아요. 뭐 다 한 것 같아. 어디 멀리 갔다 온 것 같아. 뉴스 진행하면서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 적도 처음이고요. 또 버라이어티하게 다가간 만큼 여러분들께 좀 친숙하게 좀 더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 진짜 네. 잘한다. 아, 왜 그래? 발루스에서 오게 되면 누구나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꼭 여러분 새도 그렇지 오늘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이한열 스튜디오에서 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이제 처음 했지 않습니까? 네. 이한열 열사에게 진심으로 이한열 열사와 같이 하는 기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온도가 34도라고 합니다. 이한열 열사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1도만 높으면 언제든지 세계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까지 다 보셨는데 정말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광고인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28일이죠. 이 더위가 잠시 시원해지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있는데요. 지금 홍성교도소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우리 정봉주 형님 석방을 촉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취중 봉주 행사가 열리는데 저희 발뉴스도 함께합니다. 네네. 발뉴스 깃발을 들고 저희가 함께 부스를 설치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곽현아 씨도 오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하루 종일 발뉴스 부스에 있을 거고요. 진짜요? 그럼요. 여러분 사인도 해줘요? 아유, 사인뿐만입니까? 여러분들과 프리허그까지. 프리하고 프리허그. 프리허그 할 거야.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 저희도 우리 봉주 형님 영치금 마련을 위해서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가서 판매도 하고 사인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스로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손바닥 뉴스 시절에 저희 제작팀이 봉주 형님에게 헌정했던 바쳤던 선물이 있습니다. 희망 뉴스인데요. 희망 뉴스를 끝으로 이번 주 발뉴스 6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함께 할까요? 우리 인사. 네. 고 발뉴스. 안녕.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오늘 오전 정봉주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국내외 귀빈 등 국민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예, 갑니다. 개그맨 김재동 씨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취임식은 가수 윤도현, 임재범 씨가 잇따라 무대에 오르며 락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깔때기 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정봉주 대통령은 여야 통합과 결자 해지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홍준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황우여 씨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이 시급한 만큼 국정원 기획실장에 최측근 인사 중 파격적 인물을 내세울 방침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취임식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개시한 정 대통령은 첫 번째로 교육개혁을 위한 일련의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대 야서 국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이명박 정부 비리 의혹 청문회 결과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낙검수는 출연을 안 하시게 되겠죠? 각하가 낙검수에 출연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심심하겠죠. 낙검수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시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를 하고 싶은데 왜요?